네, 앞선 강의에서 PN정션이 다이오드인 건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이오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이걸 좀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이오드는 이런 세모난 모양의 어, 바가 하나 있는 이런 모양을 심볼로 씁니다. 이 모양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화살표가 약간 커런트의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런트는 요 화살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는 요 막대가 막아서 커런트가 못 흐른다. 뭐 이런 심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얼한 다이오드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다이오드는 전압이 파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즉 요 이쪽 파지티브 터미널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네거티브 터미널에 낮은 전압이 걸리면 커런트를 흘리는 디바이스고, 반대, 즉 높은 전압이 네거티브 터미널에 걸리고 낮은 전압이 포지티브 터미널에 걸리면 전류를 흘리지 않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그림에다 잠깐 그려볼게요. 그래서 0 전에는 커런트가 무한대로 올라가고, 그리고 걸리는 전압이 네거티브가 되면 아예 커런트가 안 흐르는 이런 걸 아이디얼 다이오드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은 이유는 이게 무한대라는 값이 죄송합니다. 커런트가 무한대여야 되는데 무한대는 저희가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길만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얼 다이오드 형태인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서든 엔지니어링에서 어떤 경우에서든 이 불연속적인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디얼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여기 미분이 안 되는 지점이 생기죠. 근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러면 다이오드는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이냐라고 하면 요게 다이오드의 진정한 캐릭터리스틱 펑션입니다. 그래서 다이오드 전압이 0보다 포지티브가 됐다고 해서 커런트가 갑자기 막 흐르는 게 아니고 커런트 서서히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 커런트의 증가량은 익스포넨셜에 비례합니다. 또 이 다이오드가 네거티브 전압,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하죠.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 이거는 PN 정션에서 리버스 바이어스,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네거티브한 전압, 즉 네거티브 터미널에 높은 전압이 걸리고 포지티브 터미널에 낮은 전압이 걸리면 전류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네거티브한 전류가 흐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커런트가 이 방향으로도 흐른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하지만 굉장히 작은 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커런트의 특징은 전압이 아무리 올라가도 전류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해서 IS, 그러니까 세츄레이티드 커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커런트. 원래는 네거티브 전압을 걸면 전류가 안 흘러야 되는데 실제로는 조금 흐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PN 정션에서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이 이 다이오드의 네거티브 바이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N 정션의 포워드 바이어스 컨디션이 포지티브 바이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IS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익스포넨셜 펑션 있죠? 이 펑션이 IS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피직스 공부를 해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여기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룰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커런트가 이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VD,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 분의 VT, 반대죠. VT분의 VD죠. 네. 그래서 VT는 서멀 볼테이지입니다. KT 오버 Q라는 거 봤었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 서멀 볼테이지는 온도가 결정되어 있으면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IS도 마찬가지입니다. IS도 디바이스에서 이제 물론 디바이스가 커질수록 IS는 커지지만 한번 디바이스 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피지컬리 만들어진 다이오드라면 IS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S도 고정된 값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VT도 변하고. 그래서 즉 이 이퀘이션에서는 뭘 볼 거냐면 뭘 봐야 되냐면 이 다이오드의 커런트는 다이오드 양단에 걸린 전압이 익스포넨셜에 비례한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원래 여기 보시면은 물결문이죠. 물결문이라는 얘기는 approximately 이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approximation이냐 라고 하면 실제로 보면 id 값은 마이너스 1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관계식이 복잡해지죠.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대비 커런트가 얼마나 흐르냐. 요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익스포넨셜인 건 아는데 요거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익스포넨셜하고 마이너스 1텀도 있으니까 복잡해지죠. 사실 이 마이너스 1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익스포넨셜이라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VD가 보통 VT보다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커런트가 조금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커런트의 양, 예를 들어서 나노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나노암페어는 좀 그렇고요. 마이크로암페어에서 밀리암페어를 가려면 이 VD 값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VD분의 VT, 그러니까 VD over VT, 요 값이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VD over VT는 1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하는 단계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1텀 무시해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이오드를 설계했는데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가 뭐 피코암페어다, femto암페어다, 뭐 나노암페어까지도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식으로 커런트가 굉장히 작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이너스 1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전자회로 요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1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 VD가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가정하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로 굉장히 적은 거 전류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1텀이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는 익스포넨셜 다이오드 볼테이지 VD랑 에 비례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오드를 쓴 회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이오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예는 렉티파이어입니다. 렉티파이어란 건 뭐냐면 렉티파잉이 정류하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물결 같은 보통 이제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가 전기를 쓸 때 가정으로 들어온 전기는 사인 웨이브죠. 주파수를 가진 어떤 AC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전자기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배터리를 쓰는 걸 보면 배터리는 정전압입니다. 배터리는 DC 전압이죠. 즉 대부분의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죠. 예.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들은 DC 전압을 베이스로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DC 전압을 보내면 전력을 보낼 때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는 다 AC 전력을 보내죠. AC로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우리가 전기회사에서 보내주는 60Hz의 그런 AC 시그널을 DC 전압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 렉티파이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렉티파이어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AC를 보내서 DC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단계를 배울 건데요. 첫 번째 렉티파이어는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입니다. 여기에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는 다이오드하고 캡이 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RL은 우리가 만약에 이
렉티파이어가 어떠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쓰인다. 뭐 이게 핸드폰이다. 핸드폰. 그러면 얘가 전류를 얼마 쓸 거잖아요. 전력을, 파워를 쓸 겁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이냐 라고 하면 한 가지 방식은 전류원으로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항으로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얘가 쓰는 파워를 보통 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드에 앞자만 따서 L을 쓰고요. 그래서 저항을 RL, 커런트는 IL 이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보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데 뭐를 쓰는 게 뭐를 쓰는 게 더 좋냐라고 묻는다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주파수 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전류원 소스를 써버리면 얘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압이 바뀌어도 전류가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때 주파수 특성 같은 걸 볼 때는 커런트를 로드로 쓰면 여러 가지 해석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RL, 저항으로서 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모델링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정전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IL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포커스를 놓는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요 RL이라는 거는 로드, 즉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의 모델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류를 하는 이유는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RL은 피할 수 없지만 의도적으로 놓은 건 아니지만 피할 수 없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캡과 다이오드가 주요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캐패시터라는 거는 전압을 보관하는 물질입니다. 전압을 보관한다. 그렇죠? 즉 전압이 설정되면 그 전압이 바뀌지 않게끔 홀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압에 대한 메모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그죠? 그런데 이 다이오드를 보면요,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네거티브 터미널, 이 포지티브 터미널보다 높은 전압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낮은 전압이 네거티브 터미널이 더 높은 전압이 생기면 얘가 꺼져버리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풋 전압이 이 네거티브 터미널로 연결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회로를 만들면 D1이란 거는 높은 전압을 전달하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이누소이드 인풋이 들어왔는데 아웃풋은 D1은 높은 전압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D1 전압이 Vout 전압이 Vin보다 작을 때는 그냥 쇼트돼서 Vout을 쭉 따라가다가 Vin이 최대점을 찍고 나면 Vout은 더 이상 Vin보다 낮은 전압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그냥 쭉 전압을 킵하게 됩니다. 이게 CL 때문이고요. 근데 문제는 RL이라는 게 있는데 이 RL이라는 거는 저항이기 때문에 얘는 지속적으로 전류를 소모합니다. 파워를 소모하죠. 그래서 원래는 캐패시터가 전압을 보관하고 싶었는데 이 저항이 계속해서 커런트를 꺼내가서 쓰기 때문에 전압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압이 원래는 쭉 컨스탄트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얘네들이 점점 떨어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향은 RL 때문이다. 아이고.
RL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캡을 큰 걸 쓴다면, 캡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잘 배웠겠지만 물 보관하는 뭐 그런 레저보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C가 크다는 얘기는 저수지 그 레저보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아무리 뽑아가도 전압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캡을 크게 쓴다면 전압은 되게 조금만 떨어지고, 작은 캡을 쓴다면 전압이 크게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의 원래의 목적은 이렇게 DC 전압, 이 보라색, 괜히 보라색 썼네요. DC 전압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DC, 그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D1과 CL을 쓰면 되게 DC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 RL이라는 것 때문에 얘는 넌 아이디어란 거죠. 그래서 RL 때문에 전압이 쭉쭉쭉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르는 이유는 뒤에서 이제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라는 걸 따로 배울 텐데요. 걔 때문에 이거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V인을 정직하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V는 사인소이드는 아시겠지만 포지티브인 것도 있고 네거티브인 값을 가질 때도 있죠. 네거티브일 때는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RL이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L은 0보다 낮은 전압으로, Vout이 0이 도달하면 RL 양단의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얘는 전류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Vout은 절대 0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D1은 절대 이 네거티브 사이클 안에서는 켜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AC를 보내는데 이 한 번만, 어떻게 보면 파워를 보내는 거는 이 포지티브 사이클 한 번에서만 보내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이 한 주기를 쓰는데 오로지 반 사이클만 유의미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별로 싫어하죠. 싫어한다기보단 어떻게 하면 이제 한 사이클 전부 다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풀웨이브 렉티파이어고요. 그래서 풀웨이브 렉티파이어랑 비교했을 때 얘는 한 사이클 중에 반 주기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프웨이브 렉티파이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